자, 오늘 맘의 나이에서 아주 특별한 성악가 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바리톤 한규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미국에 왔는데요. 네. 오늘 또 인터뷰를 한국 날짜로 설날에 하게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팬데믹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빨리 팬데믹이 끝나서 다들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평상 생활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덕담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미국에 오신 게 굉장히 네. 좋은 일로 오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로 방문하시게? 아이다호의 보이지에 네. 아프라 아이다호라고 오페라 컴퍼니가 있는데요. 네. 오페라 하러 한 3년 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사실은 이게 팬데믹이 우리가 그냥 단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지금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음악인들이나 그 청중분들도 사실은 그런 음악회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네. 굉장히 오랜만에 네. 오페라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오페라 이번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때문에 네. 저도 한 2년 만에 오페라 하게 됐는데 까르멘이라는 작품에 네. 에스카미오라는 역할로 어. 그렇게 오게 그 됐습니다. 에스카미오란 역할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좀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이거든요. 네. 어떤 역할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에스카미오는 카르멘이라는 오페라 안에서 투사 이제 역할인데 네. 그 오페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카르멘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네. 카르멘은 이제 어떤 집시 무리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거친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사랑에 빠진 그 병사가 있습니다. 군인 돈 조제라고. 네. 그 돈 조제가 카르멘하고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자기 본분도 있고 군인 생활도 포기하고 고향에 있던 여자친구도 포기하고 카르멘한테 빠져가지고 그 집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오페라가 이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투사인 에스카미오가 네. 그 카르멘하고 돈조세하고 다른 그 집시 무리들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카르멘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카르멘이 또 에스카미오하고 또 좋아지는 바람에 이제 돈조세하고 틀어지면서 네. 결국에 나중에 이제 비극으로 끝나죠. 그렇죠. 죽음을 맞이하면서 슬픈 사랑 얘기, 그 배신과 증오와 그렇죠.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비제 오페라잖아요. 네. 그리고 비제는 프랑스 사람이고 네. 그러면 이게 프랑스어로 그럼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 배경은 이제 스페인인데 네. 비제가 이제 프랑스 작곡가여서 네. 프랑스 오페라라서 프랑스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네.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오페라 무대에 섰었는데 네. 일단 음악을 네.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성악가로서는 좀 이른 편인가요? 아니면 좀 늦은 편인가요? 빠른 거는 아니고요. 네. 예, 좀 약간 늦은 걸 수도 있죠. 왜냐면 갑자기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과외 공부 가르쳐 주던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되게 철학적이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 하늘에 있는 별을 하루에 한 번씩 보니 막 이러고. 굉장히 감성적이시네요. 네, 그리고 너 이 우주의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와중에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약간 우습지만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거 우주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공부를 해서 일반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 이쪽으로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목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들어봤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상가 주소록 보고 네.
전화해가지고 좀 무모한.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제가 동네 상가 주소록 보고 전화 드렸어요. 제 처음 은사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저 지금 혹시 가면 네. 성악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주실 수 있냐고. 아,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좀 불렀더니 선생님께서 네. 할 수 있다고 오. 그러셔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성악을 좀 배워보겠다. 그럼 바로 레슨을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게 네. 예,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2학년 뭐 중간 정도 하시고 또 3학년까지 하시고 그 그래서- 짧은 시간에 네. 대학 입시나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생각을 하셨어야 됐.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고등학교 그때 2학년 여름 방학 때 이제 시작을 하고 네. 몇 달 있다가 이제 무슨 콩쿠르를 나갔어요. 근데 오. 콩쿠르를 나갔는데 거기서 남자부에서 1등을 받았는데 한 3달 배워가지고 나갔는데 그럼 굉장히 재능이 있으셨던 거네요, 원래. 아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음. 뭐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거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제가 그 다니던 학교가 좀 내신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 네. 내신 잘 받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음. 성악 시작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네. 성악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 거기에만 되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컨디션 조절하려고. 그럼요. 그래서 피곤하면 목소리 안 좋으니까 음. 무조건 자고 수업 시간에도 피곤하면 자고 막 청소 시간에는 막 먼지 마시면 안 되니까 막 도망가 그렇죠. 있고 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신이 되게 나빠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신이 나쁘면은 좋은 학교 가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친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은 아버지 두 분도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집에서 그러면 미국 가면 어떠냐 음악을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럼 네. 일찍 가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3학년 딱 수업 시작하는 날 네. 3월 2일 날 비행기 타고 미국을 왔죠. 그럼 고등학교 끝내시지 않으시고 네, 미국으로. 네. 보통 보면은 수학하시는 분들 왜 이태리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가족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뭐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국 왔죠. 이루어지게 됐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고등학교 좀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입시를? 고등학교 다녔죠. 고등학교를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네. 3학년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학교가 이제 그 ESL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English as a Second 네. Language. 외국에서 온 학생들 그런 거 해주는 클래스가 없는 학교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한국에서 와서 바로 수업을 받다 보니까 네.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주 배웠는데 네.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네. 너 그냥 2학년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 거의 맨 땅에 헤딩이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년을 다니게 됐는데 음. 그 당시는 어린 마음에 이제 학기가 이제 다르게 시작하니까 한국은 3월 달이고 여기는 9월 달이니까 제가 와서 또 9월까지 기다렸다가 또 시작해서 또 내려가고 제 친구들은 곧 대학교 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죠. 아무래도. 예, 막 네.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1년을 더 다니는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네. 적응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그러니까요.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 성악도 계속 이제 레슨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네. 보니까 맨하탄 음대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맨하탄 음대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갑자기 마음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학 생활을 여기서 그럼 대학교도 나오시고 네. 그러면 대학원까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더 그러니까 대학교, 대학원, 연주자 과정 이렇게 연주자까지 다 하셨군요. 네, 세 가지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 유학 생활은 어떠셨어요? 좀 즐거우셨어요? 유학 생활이 그 처음에 제가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메릴랜드에서 살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네. 뭐 그때 뭐 그런 학생들도 많았겠지만 또 대학교 1학년 1학기 딱 끝나고 갑자기 좀 집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지금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하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다른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음악에 빠져서 연습도 그때 제일 열심히 했고 네. 예. 공부도 그때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수업 사이에 항상 도서관에 가서 그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몇 해 전에 학교를 오랜만에 갔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선생님들이 지금은 거의 뭐 다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 제가 들었던 수업을 또 들어가서 받아봤어요. 아, 네. 그 같이 학생들하고 네, 어린 어떠셨어요? 학생들하고. 그랬더니 옛날에 학교 다니던 생각나면서 너무 그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고생은 했지만 네. 진짜 만약에 시간이 돌아가서 학교를 다시 다니라 그래도 네. 정말 또 즐겁게 다닐 것 같은 그런 마음 들 정도로 그때 행복하게 공부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죠. 다시 다니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그죠.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때 좀 레퍼토리도 많이 넣으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이게 성악이라는 게 또 네. 실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성숙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네. 이제 부를 수 있는 역할이 네. 이게 점점 이게 뭐 많아지기도 하고 좀 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종류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또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이 지금보다는 좀 약간 이 한정적이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열심히 했었죠. 그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오페라에서 네. 바리톤이 맡는 역할들이 네, 그렇게 젊은 역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이 든 역할도 좀 많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좀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페라를 보면은 보통 이제 주인공, 그러니까 이렇게 낭만적인 연인 관계 주인공들 보면 대부분 다 테너하고 이제 네. 소프라노가 많아요. 그렇죠. 그 바리톤은 뭐 아버지도 많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껴서 이제 방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역할도 많거든요. 빌런을 또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젊었을 때는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이렇게 좀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테너들은 나이가 들면서 네. 이게 그 관리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면 낭만적인 역할은 약간 무리되게 보이는데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저음 가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 더 그 여러 가지 좀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 이제 끝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고 이제 프로로 이제 데뷔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혹시 데뷔를 하셨는지? 그때 제가 이제 연주자 과정 이제 하는 도중에 네. 그 여름 방학 때 그 썸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오페라 하는 이제 학생들은 그런 썸머 프로그램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에 이제 많이 가길 위해서 네.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오디션 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메롤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름에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합격이 돼서 그때 이제 여름에 가서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메롤라 프로그램 끝나고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그 아프라 센터에서 하는 그 와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웨스턴 아프라 티에터라고 웨스턴 아프라 투어인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미국 그 한 31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어요. 순회 공연을 꽤 크네요. 한 두 달 반 동안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그거 끝나면 거기서 또 한 몇 명을 뽑아서 거기 이제 레지던 아티스트를 이렇게 뽑아주는 게 있었어요. 단원으로 네, 그게 이제 받아주는 그게 거죠. 애들러 프로그램이라고 네. 그 샌프란시스코 아프라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 이제 처음 애들러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레지던 아티스트 생활하면서 네. 그 연주하고 또 하는 도중에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콩쿨 해서 거기서 뭐 상도 받고 이제 매니저도 생기고 네. 뭐 일본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 끝나면서 이제
프리랜서 돼서 자연스럽게 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 공연하게 됐죠. 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뭐 순회 공연도 다니시고 네, 네, 그리고 그럼 또 이제 그 이후엔 또 한국으로 또 보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제가 뭐 좀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네. 한 2000년도 중반쯤에 이제 한국에 가서 네. 한국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어요. 아.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그 기회가 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열린 음악회 그런 데도 네. 여러 번 나가고 그때 KBS에서 했던 대하 드라마 대왕 세종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뭐 OST도 부르고 오. 네, 뭐 국립 오페라단 뭐 네. 시립 오페라단 뭐 KBS 교향악단 뭐 그냥 이런저런데 이렇게 네. 공연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있었죠. 한국 분들이 보시면은 좀 약간 얼굴이 친숙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까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또 매체 이제 젊고 이제 네. 또 좋은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또 매체에서 또 유명세 이제 떨치는 사람도 많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공연 있을 때 또 공연하고 아,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네, 당연히. 그래서 뭐 합창단 지휘도 하고 음. 또 이제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네.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고려대학교에서 네. 강의도 하고 아. 뭐 가끔 기업 강의도 하고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보니까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뭐 어떤 제가 보니까 만명 합창단과 네, 함께한 베토벤의 합창, 국원 합창. 네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럽에서 이제 예전에 공연하다가 한번 이제 오페라 하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일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지휘자였는데 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연하고 제 노래 듣더니 일본 와서 공연 한번 해보겠냐고 그래서 그러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막 그 우리 2002년 월드컵 네. 이제 월드컵 막 그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월드컵 기념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본 가수 2명, 한국 가수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념 공연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했는데 네. 그거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 지휘하는 분이 그때 그 일본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연이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12월 첫째 일요일 날 네. 매해 하는데 합창단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보통 많은 숫자가 사실은 아닌데. 네, 그래서 베토벤 이제 9번 교향곡 하는데 그게 이제 합창 네, 교향곡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10,000명이 공연하는데 이제 솔리스트로 와서 해보자고 해서 네. 2004년부터 해가지고 한 몇 번 빼고 계속 했어요 제가. 매년 그러면 네, 가서 매년 하신 가서 이제 거네요? 솔리스트를 했는데 네. 중간에 한 번 못 간 적 있었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팬데믹에 지금 외국 사람 이제 일본에 못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못 갔죠. 한 2번 그러게요. 빠졌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다시 또 가실 기회가 또 있을까요? 불러주면 가야죠. 그러게요. 일단은 네. 그 일본 분들이 보통 보니까 그 합창에 대한 네. 특히나 그 합창 심포니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네. 그런 게 좀 이제 국가적으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일단은 뒤에 10,000명의 합창단을 두고 네. 노래를 부르시면 그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네.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는 되게 떨렸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합창 교향곡 할 때 그 바리톤 솔로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네, 네. 예, 그 3악장까지는 이제 오케스트라만 나오고 그렇죠. 4악장에서 이제 솔리스트랑 합창 나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렇죠. 소리를 내야 네.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10,000명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처음에 소리 내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그게 또 그 솔로 파트가 그 길지는 않은데 좀 까다로워요. 예, 네. 지금은 제가 좀 편하게 부르는데 지금 그래도 뭐 제가 한 150번 이상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한동안은 그게 한 몇 해 계속 힘들었어요. 네. 할 때마다 그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떨면서 했죠. 근데 뭐 이제는 뭐 베테랑이시니까 네. 뭐 편하게 하실 편하게는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네. 전에보다는 조금은 편해졌죠.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한국 돌아가셔서 네. 뭐 강의를 하실 기회도 있고 또 강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그럼 기업 강연 이런 것도 네. 하시는 거죠? 네, 가끔 뭐 기업 강연도 이제 그럼 합니다. 보통 기업 강연하면 어떤 좀 주제를 가지고 보통 말씀하세요? 아, 이제 기업 강연 가면은 이제 제가 잘 아는 게 이제 오페라 쪽이니까 일반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오페라가 이런 거다. 뭐 어떻게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뭐 이런 네.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경을 가시게 되면 네. 이런 점들을 잘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하모니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실 때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 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더 조화롭게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분명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일단 오페라 한 편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같이 네. 협동을 해서 뭐 무대라든가 뭐 합창도 마찬가지고 네. 솔로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리아라든가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네. 쉽게 접근하시면 또 오페라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죠? 자, 혹시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 특별히 네. 나에겐 좀 특별한 오페라야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그게 좀 어려운 게 네. 뭐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 뭐 제일 좋아하는 아리아 뭐냐 그러면 네. 사실은 뭐 이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짬뽕이 좋으냐 짜장면이 좋으냐 둘 중에 골라라 막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꼽아가지고 딱 말씀을 드리려 그러면 좀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했던 작품들 네. 뭐 돈조반니라든지 뭐 까르멘 뭐 이런 거는 좀 제가 그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애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안에 아리아가 너무 수없이 많이 나오고 네, 너무 네.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을까요? 일단 뭐 바리톤의 아리아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뭐 소프라노, 그렇죠. 네, 네, 주인공들. 네. 칼멘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그 멜로디가 많아가지고 처음 오페라 만약에 접하시는 분들도 네. 딱 들으시면 어디서 들었던 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카르멘 같은 경우에 또 특히나 이제 투사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러니까 그 투사 노래라든가 네. 이런 걸 또 그렇죠.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팬데믹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지쳐가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네. 그러면 이게 목 관리라든가 이렇게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거 혹시 뭐 성악가로서 특별히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 되게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팬데믹 이제 그 이렇게 쭉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공연 같은 거 이제 자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하긴 했는데 많이는 못 했어요. 네. 근데 어떨 땐 관객 없이도 하고 근데 제가 한번 진짜 되게 한동안 이제 쉬었다가 그 교회에 가서 한번 노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노래를 하니까 되게 이게 막 생소하면서 엄청 그 이렇게 나태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공연이 없더라도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되게 절실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야지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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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이게 공연이 많지 않다고 해서 네.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멀어지면 이 컨디션도 그러고 막 같이 이렇게 다 그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컨디션 조절 말씀하셨는데 네. 이 성악가의 이 컨디션 조절은 정말 재밌는 일화도 많고 네. 막 제가 아는 그 동료 성악가 중에 한 분은 전에 여름에도 오리털 잠바 입고 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막 네. 그 극단적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막 말 안 하고 다른 네. 사람들하고 일부러 목을 아끼려고. 네. 네. 그리고 바람 부는 데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막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혹시 그렇게 저는 아니 저는 제 철학이 네. 그냥 보통 생활을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를 하자. 그냥 그게 제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컨디션 조절하는데 너무 그 힘들면 네. 제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완전히 노예가 되면서 네. 하는 거다 보니까 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고 네. 물 많이 마시고 기분 좋으면 그러면 소리는 그냥 비슷하게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네. 그렇게 하기가 좀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잘하고 싶으면 그게 더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네. 평소에 근데 잘 네. 생활을 잘 하자 뭐 네. 그런 주의신가 봐요. 근데 사실 평상시에 연습할 때 내는 소리만큼 무대에서 내면 그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비법인가 봐요. 비법이라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제가 틀렸다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아니요,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네. 컨디션을 제일 잘 네. 알고 그걸 네. 유지하실 수 있으면 네. 그게 뭐 비법이죠. 뭐. 그냥 저는 그렇다 이 말씀이죠. 네. 자, 우리 이제 좀 이제 끝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네. 앞으로 또 어떤 그 연주라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번에 가서 이제 공연하고 내년에 이제 다시 거기 이제 또 가서 네. 뭐 다른 작품 이제 하기로 이제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올해는 그 강의 시간이 좀 더 늘어가지고 네. 강의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좀 보내야 되고 네. 팬데믹 상황이 이제 좀 더 이제 좋아질 거니까 네, 반드시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일상생활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또 어쨌든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네. 뭐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런 그 연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이제 열려가면서 채워가는 그런 게 이제 더 나아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더 왕성한 활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리톤 황규현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